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 한국 외교부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초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한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 측의 실력 행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고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을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새벽 열린 준결승전에서 이스라엘에 1대3으로 패해 3위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두 대회 연속 4강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 작전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의 격전지 도네츠크주의 마을 2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격을 시작한 뒤 발표한 첫 성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낮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내륙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또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는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었죠. 이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고에 나서자 중국은 바로 다음 날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 맞불 항의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그제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회동을 약속하고 만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우리로 치면 초치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에서 눅눅 외교부 부장 조리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싱 대사가 한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건 그의 업무라며 양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양국 갈등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의 언급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중 한국 대사관은 접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에 이어 한중 양국이 각국 주재 대사를 잇따라 불러 항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한중 관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중국의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경제협력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중국은 전 정권과 비교해 자신들을 홀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서운함과 우려를 넘어 경고를 표시해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이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만 해협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며 남북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자 중국은 즉각 말참견하지 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특히 중국 강경파 외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친강이 외교부장으로 부임한 후 중국은 각국에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으로 터져나왔고
이례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를 맞초치하며 상황이 악화한 겁니다. 미중 관계 전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싱하이밍 대사 추방론까지 거론되는 등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언 자체를 표면적으로 보기보다는 한중 관계를 실리적으로 이끌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안팎의 거센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 운전을 시작합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주 오염수를 내보낼 통로인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워넣은 데 이어 오늘부턴 방류 설비를 시범 작동합니다.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섞은 일정량의 물들을 해저터널을 통해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오염수와 바닷물이 적정 비율을 유지하며 희석된 채 바다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 방류가 즉각 중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운전은 2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는 일본산 식품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후쿠시마 자체에 칸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 자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의 농산물을 절대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농산물의 수입 금지도 재개. 우리 정부는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국회 설득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 혐의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국회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167석의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대처하면 체포동의안을 막아낼 수 있지만 국민적 비난을 우려해 표심이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 대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새로운 혐의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장관은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두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추가 정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질을 이어갑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거론하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중 두 나라 외교부의 맞불 조치에 대해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발표 전부터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이미 화해를 했고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목된 A씨가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로 불리는 이 특보 아들과 이미 화해를 했고 지난 4월에도 만나는 등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지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피해자라면 당시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하거나 지금도 만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존중하지만 피해자는 1명이 아니라 4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지명 전부터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통위원장 지명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최대 10여 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며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한편 여야 당대표들도 서로 아들 관련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인업계에 근무하는 김기현 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당 대표의 아들 전쟁 포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의 임원이고 김 대표가 지난 2021년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하루 만인 어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들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과세 유예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신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이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과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게이트로 패당 수준에 처하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여당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악질적인 의혹 제기에는 덕달같이 달려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구차합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와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혹을 제기받자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김기현 대표와 아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야 대표가 서로의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각종 의혹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책 대화를 하자던 두 대표의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대회 3, 4위전에서 이스라엘에 1대3으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3위 입상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골짜기 세대라는 비아냥을 딛고 2연속 4강 신화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반 19분 이스라엘 란 비냐만이 크로스로 넘어온 공을 시저스 킥으로 연결해 선제점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실점 후 5분 만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골문으로 세도하던 배준호가 수비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승원이 침착하게 차 골 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승부의 균형이 깨진 건 경기 막판입니다. 후반 31분 이스라엘의 측면 크로스에 이은 발리 슈팅에 추가골을 내줬고 10분 만에 쐐기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짧은 기간 7경기를 뛰며 체력이 크게 떨어진 후반에는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했고 경기는 1대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결실은 있었습니다. 두 대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고 이승원은 3골 4도움으로 이강인을 넘어 피파 주간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세웠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U20 대표팀은 오는 14일 귀국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5도, 대구는 20.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바닷물과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하는 방식으로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오늘부터 약 2주간 벌일 계획입니다. 설비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또 부결되면 별도의 신문 절차 없이 기각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중 점수 조작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첫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은 본래 임기 종료 시점인 오는 7월 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서 불이 나 16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주유소를 들이받은 차량이 전복됐는데 경찰은 사라진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를 알리는 알람 소리와 안내 방송이 공항에 울려 퍼집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항 이용객 등 총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보안요원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라운지에서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공항 관계자는 식당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밝혔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에 기름 자국과 부서진 차량의 파편이 보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됐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엔 이렇게 잔해가 남아 있는데요. 차량은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고 뒤집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빠져나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무게를 두고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습니다. 찌그러진 차량들은 검게 탔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천안 논산고속도로 차량 터널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고속도로 양방향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난 차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거의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뒷문을 열고 이제 뒷문을 흔들어서 뒷문을 유리를 깼죠.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모두 불에 탔고 총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관광버스가 산비탈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교민 22명이 다쳤고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전해졌는데요.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우리 경찰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붉은 천 위에 놓인 시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마을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일입니다. 시신은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차량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여성이 치료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현지 당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부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제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벼락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의 90%는 여름철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6명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0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타원 진료를 받으셨고요. 그때 심폐소생술 이후에 자발순환이 회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당시 처음 환자 상태는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수축혈압이 30 정도 체크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증 쇼크 상태였고요. 당시 숨진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은 서핑 후 해변에서 쉬고 있었는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던 다른 한 명은 벼락이 친 뒤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한 서너 번 쳤어요. 서핑하는 분들이 많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소방차 919호대는 한 10대 가까이 왔었고요. 숨진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으로 높은 산지나 주변에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한 평지인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지역이라 바닷가에서 번개가 치면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 지난 10년간 평균을 냈더니 해마다 10만 번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0%가 구름 속에 수분이 많이 있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까지 동반한 매우 강한 국지성 호우가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물기가 없는 낮고 움푹 파인 곳에서 자세를 낮춰야 하며 우산 같은 뾰족한 금속 물건을 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 둬야 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편 경북 경산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흔들 벤치의 기둥이 쓰러지면서 난데없이 이 학생을 덮친 건데요.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하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탔을 흔들 벤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반쯤 어린이 3명이 타고 있던 흔들벤치 기둥이 끊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과 연결됐던 철제 기둥은 밑동을 드러냈습니다. 기둥이 뜯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넘어졌어요. 완전히 잘려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고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아이가 흔들벤치 아래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평온했던 휴일 오후 아파트 놀이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한 건 못 죽겠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놀이터 설치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밤중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뒤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지, 이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건물 안을 걷는 여성의 뒤를 남성이 쫓아와 머리를 발로 차더니 쓰러진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들쳐매고 나갑니다. 오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까지 한 정황도 있었지만 바지 같은 경우가 쉽게 벗길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바지가 아니에요. 이 씨는 부인했고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피 나는 거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다 진짜 제가 미친 놈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발견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나왔고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잇따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한 가운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징역 몇 년,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이 사법기관에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해도 이 씨가 상고할 경우 공개 시점은 대법원 선고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과 손예진 씨의 사랑이 이루어진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통행료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외신은 드라마 촬영 장소였던 인구 400명의 작은 호수 마을 이젤트발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의 재벌 2세와 북한군 장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극중 피아노가 놓여있던 호숫가의 부두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됐다고요. 하지만 교통체증과 환경훼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예약제 운영과 함께 호숫가 부두에 개찰구를 설치했고 이제 우리 돈 약 7,200원을 내야 부두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 참석한 트럼프는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가 없다며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정적들이 날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며 기소 주체인 법무부 당국자들을 공격했는데요. 이에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 위험을 정치적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이딴 기소에도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 잡혀 있다가 달아난 베트남인 10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6명의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앞서 체포된 1명과 자수한 4명에 이어 어제 오후 하남 산업단지 내에 숨어있던 1명이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의 소재도 추적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10대 폭력 조직인 수노업파 조직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과 KH그룹이 하얏트 호텔을 사들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폭력 조직 난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가 동부 격전지 마을 2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반격을 격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건물 외벽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군인들이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의 마을 2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ю уповноважений заявити про звільнення села Благодатне. Це нижче Великої Новосілки. Зробили це воїни 68ї окремої.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격 작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하루 만에 첫 성과를 발표한 겁니다. Контрнаступальні оборонні дії відповідні відбуваються в Україні, на якій стадії я не буду говорити детально.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최신 무기를 동원해 크게 3갈래로 진격 중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 과정에서 타격만 입고 격퇴당했다는 게 러시아군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 지역에서는 수상 드론 공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양측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이번 반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작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실종됐다 40일 만에 구조된 4남매가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장한 성인도 살아남기 어려운 죽음의 정글에서 4남매는 어떻게 버텼던 걸까요? 정글 지식을 활용해 동생들을 돌본 13살 첫째 누나의 보살핌이 핵심적이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4남매. 검사 결과 4명의 아이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rimero, de acuerdo con las prescripciones médicas, hidratándose, porque naturalmente que se encontraban en una situación complicada. 아직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영양 심리 회복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2-3주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육식 맹수나 독사가 많아 생존이 어려운 죽음의 정글에서 모두가 musa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누나의 대처가 핵심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Una valoración inicial multidisciplinaria de la joven heroína Leslie y de sus 3 hermanitos. Encontramos, como ya había mencionado el señor ministro, unos niños y una joven en condiciones clínicas aceptables. 정확한 생존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왔기에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카사바 가루와 씨앗이 생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숲에 대한 지식과 원주민식 가정 교육이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씨앗과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풍경이지만 서로 밀가루를 뿌리며 즐거워하던 졸업식을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영국에서는 50년이 넘도록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전통의 파이 던지기 현장 함께합니다. 각양각색의 차림을 한 인파가 모인 축제 현장. 의상도 인종도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건 단 하나. 바로 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커스터드 파인데요. 1967년부터 매해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파이 던지기 대회 현장입니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데요. 4명이 팀을 이뤄 왼손으로만 공격하는데 얼굴은 6점, 어깨 3점, 그 외 1점으로 맞히는 부위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유쾌하면서도 유서 깊은 이 행사의 수익금은 모두 지역 자선단체에 전달된다고 하네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치명적인 부상. 무자비한 포격은 사람과 개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전쟁통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전쟁 영웅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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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100
늠름한 모습의 셰퍼드 람보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군견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탄 파편에 한쪽 귀를 잃고 머리와 턱을 다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응급수술 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람보는 이제 헝가리의 경찰견으로서 제2의 삶을 준비 중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 장애와 편견에 부딪힌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된 람보의 견생 2막, 보람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준 개를 만나봤으니 이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선 또 다른 영웅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패션쇼 현장입니다. 패션쇼가 한창인 이곳은 중동의 요르단. 속속 등장하는 모델들의 워킹이 이어집니다. 휠체어에 앉아 나타날지언정 열정에 찬 눈빛과 자신감만큼은 정식 모델 못지않은데요. 이 특별한 패션쇼의 모델은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의상 제작에도 직접 참여한 쇼의 디자이너들이기도 한데요.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에 서는 기분이 참 각별할 것 같죠. 장애인도 사회에서 충분히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패션쇼를 기획한 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경기가 조만간 저점을 지나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6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까지 전국 무순위압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경쟁률과 비교해 6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OECD 평균보다 7.2%포인트 높았습니다. 리투아니아가 2%포인트 격차로 가장 적었으며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 39.6%의 튀르키예 등 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외국 명작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말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창의적인 자막은 물론 구성진 우리 전통 소리와의 조화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의 대표 뮤지컬 시카고가 25주년을 맞아 내한한 모습입니다. 변덕스러운 대중과 스캔들을 쫓는 황색 언론을 그렸는데 부패한 변호사를 맡은 배우가 짧은 단어를 한국어로 외치는 깜짝 선물을 합니다. Is everybody ready? 갑시다. 오리지널 공연으로 무대 구성이나 배우들의 의상 등을 고칠 수는 없지만 대사와 자막의 현지화로 한국 관객들이 즐길 몫을 만들었습니다. 극장에 설치된 11개의 자막기에 나오는 간결한 자막도 눈을 사로잡습니다. 배우들의 호흡에 맞춰서 이 배우가 내뱉는 말의 단어의 숫자들까지 다 바꾸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면 그 서체 안에서도 디자인도. 시카고처럼 원작대로 공연하는 레플리카 뮤지컬이 아니면 창작이 더 자유로워 국립창극단은 베니스의 상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귀신도 부릴 수 있는 너. 샤일록은 대자본가, 주인공 안토니오는 젊은 소상공인 조합의 리더로 바꾼 창의적인 창극 도전이 전석 매진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개최해서 용이 안 나요. 다 세습되고 있죠. 모든 부가. 젊은 벤처기업 같은 젊은 상인들은 연대해서 그런 합심된 그것으로 이제 싸워 나가고 이기는 것 같아요. 고전 명작일지라도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극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돕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은영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3도, 대구는 22.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 우산 보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우산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보관하면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젖은 우산은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준 뒤 활짝 펴서 말려주시고요. 햇빛 아래에서 말리기보다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거꾸로 세워서 보관해야 하고요. 만약 이미 우산에 녹이 슬었다면 아세톤이나 케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첩은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녹을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